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쇼 새해 특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최지은 아나운서 대신에 조현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 2022년 허리케인 라디오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맘때쯤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함께할 이분이 복을 넝쿨째 받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닌 지금 시대에 딱 맞게 해석한 고전 문학을 귀에 쏙쏙 박히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프로 이야기꾼 유광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대 국문과 유광수 교수입니다. 21세기 김삿갓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실 때는 삿갓 좀 쓰고 나오세요. 삿갓을 꼭 쓰고 오겠습니다. 도포도 있고. 유삿갓.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좀 해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마음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기뻐지시고 복을 넝쿨째 주렁주렁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조현아 아나운서가 네. 소개할 때 고전문학계의 프로 이야기꾼이다. 맞아요. 유 교수님 설명을 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아주 그냥 꽉 듭니다. 마음에. 김삿갓도 괜찮을 거예요. 유삿갓. 유삿갓. 유삿갓 네, 좋습니다. 네. 고전문학계의 유삿갓.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이 고전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은 좀 지루하다. 약간 좀 재미가 없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다라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고전 문학의 매력 이런 게 뭘까요? 고전 문학이야말로 진짜 이 묵은지처럼 깊은 맛이 나는 진짜 된장, 고추장처럼 숙성된 우리나라 본연의 맛이 고전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제 된장 보시면 네. 처음에 이제 외국인 분들 요즘은 아니지만 몇십 년 전에는 그쵸. 보면 좀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묵은지를 보시면 이거 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똑같이 고전 문학이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뭐 뻔한 지루하고. 얘기 아니야 네. 뭐 지루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정말 깊은 지혜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온고이 지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네. 네. 저희들이 또 신간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제목이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책 제목이에요? 심상치가 않아요. 네, 예. 맞습니다. 어떤 또 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우리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고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사회가 예전에 계시던 좀 어르신분들 네. 또 저희와 비슷한 세대에 계신 분들하고 또 다른 또 젊은 분들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가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급속하게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각각 세대에서 좀 고민들이 같은 고민인데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의 핵심이 정말 복인데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복을 잘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말 묵은지처럼 네. 또는 된장처럼 깊고 묵직한 말씀들을 골라서 들려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유 교수님 네. 그런 얘기 말고 말이죠. 네. 청취자분들한테 이 책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왜 사서 봐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고전 그러면 자꾸 박제화됐거나 화석화되어서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속에 보면 우리 삶에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들 네. 그것들이 촘촘히 하나부터 열까지 13개의 이야기 속에 박혀 있습니다. 오. 하나하나를 읽으실 때마다 아마 무릎을 치시며 깊이 아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또 옛날을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책 열세 챕터를 다 읽고 나면 메시지도 받게 되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복을 받는 건데 그렇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진짜요? 못 받으면 보증하실 수 있으세요? 복을 받을 때까지 제가 열심히 성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네. 휴대폰에 네, 그런 문자가 뜨더라고. 어떤 거요? 올해 운세를 알려줄 테니까 네. 회원가입부터 하라고. 귀찮아서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믿기가 싫더라고. 하여튼 복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 그렇죠. 여러분께 확실하게 좀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회원 가입 대신 네. 허리케인 라디오로 또 들으시면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복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 프로 이야기꾼 유광수 교수님과 함께 옛 이야기 속 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감상평 등등 문자 남겨주십시오. TBS 앱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TBS FM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5분을 뽑아서 저희들이 유광수 교수님 신간이죠.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 교수님 네. 가장 처음 만나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제목의 네. 구복 여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오호. 구복이다면 찾을 구자에 복복자예요? 그렇습니다. 오. 복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음. 이야기 속 등장 인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생생하게 들려드리려고 반가운 얼굴 한 명이 막 들어왔습니다. 스튜디오로. 상암동에서 춤을 가장 구수하게 추는 아나운서. 네. 뻑 하면 질질 짜고 우는 이민준 아나운서 나왔어요. 감성남.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나운서 이민준입니다. 여기 왜 들어온 거죠? 저도 오늘 이야기의 출연자로서 맞습니다.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명이서 네. 지금 복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청취자 여러분께 한 사람이 막 중복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좀 거기에 또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구복 여행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 총각이 살았어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성이 착해서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어느 날 정자 아래 쉬고 있던 노인이 일하러 나가는 총각을 보고 안타까워 말을 했습니다. 또 일 가는겨? 아니 만날 그렇게 일만 하고 살아서 어쩐디야. 사람이란 자고로 제 복이 있는 법. 자기 복을 찾아야 쉽게 사는겨 이 사람아. 제 복이요? 저기 서천 서역구에 가면 지 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니 그게 참말입니까? 노인의 말에 고지식한 총각은 서천 서역국으로 복을 찾아 떠났어요. 서쪽을 향해 무작정 가다 보니 밤이 되었습니다. 사면이 깜깜해졌는데 깊은 산골이라 인가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 보니 커다란 기와집이 하나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곳에 찾아가 보니 예쁜 처녀가 나와 맞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다며 저녁상을 차려주었어요. 어디를 그리 가시는 길이셔요? 내 복을 찾아 서천 서역국으로 가고 있어. 어머나, 그럼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셔요. 부탁 말씀이요. 좋소. 말씀해 보시오. 저는 몸놓을 집도 있고 비옥한 땅도 있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돈도 있는데 딱 하나 남편 복이 없어 이리 독수공방하고 있습니다. 아니 혼인 약속만 하면 남자가 죽어버리니 대체 어떤 남정네를 만나야 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다 주셔요. 좋소. 내 그리 하리다. 총각은 하룻밤 자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하염없이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다른 한 집이 나왔어요. 나이 지긋한 주인이 나와 총각을 맞는 겁니다. 실례지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 좋수다. 어딜 그리 가는 길이요? 내 복을 찾아 서천 서역국으로 가는 중이요. 아이고 마침 잘 만났어. 내가 부탁 하나만 들어주구려.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마당에 크고 좋은 배나무 3그루를 심었으만 때가 지나도 과실이 열리질 않으니 이거 문제요. 뭐가 문제인지 나는 도통 알 수가 없으니 배가 안 열리는 이유를 좀 알아다 주구려. 좋소. 내 그리 하겠소. 총각이 또 한참 가다 보니 큰 강물이 앞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배가 없어 고민을 하고 어떻게 건널까 하고 있는데
웬 커다란 이무기가 스르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딜 그리 바삐 가는 곳이냐? 내 복을 찾아 서천 서역국으로 가고 있지요. 그런데 강물이 앞을 막아 난처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허, 그렇단 말이지. 너 내 부탁 하나 들어주거라. 그럼 내가 너를 저 무트로 데려다 주마.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내 여기서 1000년이 넘게 돌을 닦았다. 이미 용이 되어 승천할 때가 한참을 지났는데 도통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서천 서역국에 가거들랑 내 어찌해야 저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다다오. 네, 꼭 그리하겠습니다. 이무기는 총각을 제 등에 태워 강을 건네주었어요. 총각이 다시 한참 가다 보니 어떤 아이가 강둑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가서 보니 물고기 그릇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낚시질을 한 것 같은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죠. 자세히 보니 낚싯대 끝에 낚시 바늘이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고든 낚시 바늘이었어요. 아저씨, 어딜 그리 가세요? 내 복을 찾아 서천 서역국으로 가고 있단다. 그래요? 그럼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말해보거라. 내가 오랫동안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지 뭡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고든 낚시바늘로 커다란 물고기 낚을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다 주세요. 좋다. 내 그리하마.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이후로도 오랫동안 험한 곡에 여럿을 넘었지요. 그러다 어느 조그마한 초가집에 도착했어요. 그 초가집에는 꼬부랑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자네 어딜 그리 가는 길인가? 내 복을 찾아 서천 서역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휴, 복을 찾긴 어디서 찾아 이놈아. 더 가봐야 소용없다. 돌아가. 아니,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 오는 길에 부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뭔 부탁? 그러자 총각은 그동안 겪은 일을 하나씩 둘씩 말을 했어요. 그가게 뭐라고 별것 아니구먼. 낚시하는 애는 그냥 뺨 한 대 호되게 날리면 그만이요. 이무기한테는 입에 2개 문 걸 하나 뱉으라고 해라. 배나무 주인은 폐밭에 묻힌 걸 파서 내버리면 되고, 처음 만난 젊은 처자는 동자삼 여희주 금덩이 가진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다고 전해주시게. 고지식한 총각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갔지요. 돌아가는 길에 강둑에서 고든 바늘로 낚시하는 아이를 만났어요. 제가 한 부탁 잊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면 고기를 낚을 수 있답니까? 알아보았는데 말이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라더구나. 총각은 다짜고짜 뺨을 후려 갈겼어요. 그러자 아이가 풀썩 넘어지는데 가만 보니 사람이 아니라 어린애처럼 생긴 커다란 무였어요. 총각은 그 무를 짊어지고 길을 계속 갔어요. 그러다 이무기를 만난 강에 도착했죠. 이무기가 또다시 강을 건네주었어요. 내가 한 부탁은 잊지 않았겠지. 어떻게 하면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다더냐? 입에 뭘 물었는진 모르겠으나 이 2개를 물고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를 뱉어보시오. 어허, 그렇단 말이냐? 아하, 난 2개를 물면 더 빨리 승천할 줄 알았지. 이무기는 입에서 구슬 하나를 뱉어버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며 천지가 요동하더니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을 했어요. 총각은 이무기가 뱉어낸 구슬을 보찜에 넣고는 배나무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배나무에 배가 열린다고 하더냐? 이 배 밭을 파서 땅 속에 묻힌 걸 버려야 한답니다. 주인이 땅을 파보니 배나무 뿌리가 커다란 돌덩이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배나무가 크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파낸 돌을 총각에게 주었지요. 총각은 돌덩이까지 짊어지고 처음 만났던 어여쁜 처자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한 부탁 잊진 않으셨죠? 어떤 남종들 만나야 제가 잘 살 수 있답니까? 부탁하신 것을 알아냈소만 이거 쉽지는 않겠습니다. 동자삼, 여의주, 이 금덩이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다더이다. 그런 남자를 어디서 어떻게 만난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복을 찾았습니까? 총각은 서천서역국으로 가던 길에 겪은 일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러며 보찜 속에 가져온 것들을 꺼내 놓았지요. 이건 동자삼이고 이건 여의주고 저것은 금덩이잖아요. 그런 거요? 그래요. 당신이 저의 천생 배필이네요. 그렇게 총각은 처녀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네. 아유. 한 지금 한 9분 정도, 8분 정도. 네, 꽤 했네요. 완전히 드라마네, 한 편의 드라마. 재밌네요. 근데 저는 이 서천 서역국이 자꾸 충남 서천의 미역국으로 자꾸 들립니다. 서역국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천서역국은 이제 불교적인 인도? 인도를 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결국엔 이 바보 총각이 서천까지 못 간 거 서역국까지 가다가 그렇습니다. 돌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할머니 말을 듣고죠. 예. 그런데 사실은 거기 계신 할머니가 서천서역국에 산다고 하는 바로 이 할머니 거기 계시는 서왕모가 서천서역국에 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실은 만난 건데 네.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더 계속 갈 수 있었죠. 아하.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을 달성했는데 본인이 목적을 찾았다는 것도 모르고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게 이 네. 구복 여행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들 많은 의견 보내주고 네, 계세요. 제가 좀 살펴드릴게요. 7934번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겨울밤에 화롯불 피워놓고 고구마 구워주시면서 옛날 이야기 해주셨던 외할머니가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저는 꼭 그 유치원에 앉아 있는 기분이야. 구연동화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6687번님께서 이 코너 새롭고 지침서 같아 참 재미납니다 하시면서 오 그래요? 네. 솔깃? 네? 우리 도영님께서 축하. 현아님 시집가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 정말 이 동화에서만큼 제가 또 시집을 가게 됐네요. 뭐 가만히 너무 앉아 좋네요. 있다가 동자삼도 없고 여의주도 없고 금덩이도 없고 동자삼은 뭐예요? 그 삼인데요. 어린 삼? 예, 산삼인데 어린애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걸 그런 동자삼. 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삼이 아니라 좀 큰 거를 그러니까 이건 신령스러운 삶을 동자삼이라고 합니다. 네, 신령스러운 삶. 예, 그것만 먹으면 네. 뭐 그냥 기력이 불뚝불뚝 일어난다고. 그런 거 봤어요? 아니 저는 이야기 속에서만 이야기 속에만 있는 거죠. 예, 예. 그나저나 저나 이민준 아나운서 두 분 연기가 범상치 않아. 거의 성우급인데. 감사합니다. 이민준 아나운서는 원래 성우 지망생이었잖아. 저요? 네. 제가 그랬었나요? 그랬던 걸로 하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해 그냥. 네, 그렇게 하죠. 아니 근데 예. 제가 실제로 KBS 성우 시험을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오. 조연아 씨가? 네네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근데 저는 돼도 안 되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성우분들은 전문 성우분들은 워낙 잘하시니까 어쨌든 어떤 네. 성우를 롤 모델로 삼았어요? 아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한번 성우 시험은 한번 제가 봤었던 거죠. 경험삼아. 예비로? 네네네. 예비로? 네. 뭐 혹시 떨어질까봐? 아나운서요? 네.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지 뭐. 아니 뭐 어쨌든 봤죠. 왜 얼굴 빨개지고 그래? 근데 이제 아나운서 경험 됐으니까. 삼아서. 그럼요, 네. 경험 삼아.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 등장 인물마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녀는 어떤 거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있을까요? 처녀는 정말 예쁘고 집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편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거를 정말 잘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 받고 잘 될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도 아닌데 계속 거듭해서 불행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넘어지고. 네, 그것이 처녀가 상징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렇군요. 거듭해서 불행.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뭔가 내가 잘못이 아닐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게 뭐 문제가 아닐까?
다른 나보다 저 별로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잘 되는데 나는 뭘까 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비교.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자꾸 자책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좋은 마음이 자신을 잡아먹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그런 게 이 자존감 떨어지게 하는 맞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네. 아. 복을 받았네. 네, 그렇습니다. 주인은 그럼 또 어떤 주인은 의미인가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장애에 맞닥뜨린 분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면 고치려고 노력할 수 그쵸.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주인이 저기에 이제 배나무요. 배나무가 안 네. 큰다고 네, 그래요. 배나무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정말 정성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나무가 쭉 커야 되는데 안 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신도 모르는 문제에 봉착한 분들이 바로 배나무 주인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해결한 거를 보면 우리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가 분명합니다. 생각해보면 막 팠더니 거기서 돌멩이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금덩이잖아요. 음.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 같은 이게 속된 사람은 뭐냐면 배나무도 잘 크고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금덩이도 내가 갖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텐데 이 배나무주는 어떻게 했냐면 금덩이를 가지고 주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목표면 그거 외에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배나무 주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래서 복이 된 겁니다. 이 총각이 그 금덩이를 가지고 갔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디 있어 이민준 아나운서 금덩이? 제 지금 집에 있습니다. 집에 갖다 놨습니다. 아니 뭐 이민준 아나운서 자체가 금덩이니까. 유후. 야, 자 이목에는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요. 자기들끼리. 네네. 네, 이목에는 어떤 상징이 이무기는 있을까요? 잘하고 싶은데 과한 분들이 계세요. 나 용이 돼야 돼. 그렇죠. 그렇죠. 용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과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윈드 서핑 하려고 그러면 서핑 보드도 가지고 서핑에 잘 쓸 수 있는 기술도 배우고 네. 해서 딱 바닷가에 가서는 뭘 해야 되냐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자꾸 거기서 실패를 하냐면 가끔 심한 분은 자신이 파도를 일으키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말이 안 되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은 있는 일은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더 때를 가지려 기다려야 되는데. 예, 더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가져서 두 개의 여의주를 이렇게 볼테기에 무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나니까 승천할 수 있었어요. 너무 욕심을 피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늘로 못 올라간 거예요, 그죠? 네, 네. 하늘 내려놓으니까 올라가게 그렇습니다. 되더라. 네, 아마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개라서 무거웠나 봐요. 그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이도 나왔었잖아요. 이 아이야말로 우리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낚시하던 아이에게 네. 네.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깃장을 부리는 거거든요. 아니 낚시를 하려면 낚시 바늘을 가지고 낚시하는 거죠. 근데 고든 바늘로는 낚시를 해서는 물고기를 낚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자기는 고집을 계속 피우고 왜 나는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금방 확 되진 않지만 그냥 오늘 좀 공부하고 내일도 좀 하고 열심히 난 튼튼해지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아놀드 슈왈제네거나 무슨 엄청난 헬스 트레이너처럼 확 근육이 불진 않지만 오늘도 조금 하고 내일도 조금 하고 우리 최일구 앵디님처럼 저기 이 음악 피아노 무슨 이거 하시려고 그러면 갑자기 확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하다 꾸준히. 보면 몇 년 지나면 굉장히 잘하시겠잖아요. 3년 됐는데도 많이 못 늘었어요. 아까 제가 들었는데 너무 잘하셔요. 제가 오늘 방송 아까 들을 쉬는 시간에 연습하는데 옆에 서가지고 긴장돼가지고 못하잖아. 그렇게 즉 자신이 하려고 하면은 그걸 하면 되는데 공연히 어깃장을 부리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쓸데없는데 골몰하게 되면 결국 이 동자삼 같은 게 되는 겁니다. 동자삼은 그냥 삼이지 인간이 아니거든요.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연기한 이 총각이 너무 포기가 빠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할머니의 말을 듣고 왔던 길을 이제 바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동안 들인 수고가 조금 아깝지는 않을까요? 바로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네 명이 우리는 다 문제를 해결한 복 받은 사람인데 이 복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바로 그 총각 때문입니다. 아나운서님 덕분에 복을 받았어요. 올 한 해 정말 아나운서님 덕분에 복이 막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로 했던 서천에 미역국 먹으러 안 가고 그렇죠. 끝까지 안 가고 그렇죠.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자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을 만들려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복을 찾는다고 그러고 복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구복 여행 같은 네. 것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짓는다고 합니다. 밥을 짓는다 할 때처럼 짓는 건데 네. 짓는 건 뭐냐면 만드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절로 복이 깃들어서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목표를 가서 그 목표를 딱 쟁취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때가 묻는다고 하는 것처럼 네. 복이 묻어나도록 그 과정 속에 복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총각이 가는 동안에 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본인도 복을 못 찾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했던 모든 것, 특히 맨 처음에 만났던 처자와 결혼해서 정말 결국은 이 사람은 복스럽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네. 예쁜 처자와 너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네. 즉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무엇이냐면 복을 찾아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둘씩 복이 묻어나게 복이 깃들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복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총각은 이제 그 복을 찾으러 가는 여정 중에서 이제 동시에 복을 받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군요. 우리 3157번님께서 와 어젯밤 우리 아이들에게 잠자리에서 읽어줬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저는 졸면서 힘들게 읽어줬는데. 정말로 네. 이 이야기는 출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설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집 속에는 대부분 가끔 들어있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총정리 우리가 요즘 메시지 간결하게. 요즘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삶이 되어야 돈도 벌 수 있고 건강도 벌 수 있고 지식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과정 속에서 복이 깃들고 묻어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우.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7분입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쇼 새해 특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로 이야기꾼 21세기 유사갓 연세대학교 국문과 유광수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3119번님께서 옛날 얘기 좋아하면 배고프게 산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남겨주셨어요. 옛날 얘기 좋아하면 배고프게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일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심취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런 뜻인가 보다. 네, 그렇구나. 우리 5694번님께서 읽지 않아도 책 한 권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또 5305번님 유광수 박사님 이야기는 항상 재밌어요.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유 이런. 작가님 팬이시네.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유광수 교수님 신간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에 담긴 고전 문학 더 만나볼 텐데 이번에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혹부리 보 영감. 오, 이거 오랜만이다. 혹부리 영감 제목은 딱 아는데 자세한 거는 잊어버렸네. 예, 그렇죠. 시골에 혹부리 영감이 계셨는데 이분이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은 심성은 막 좋으신데 어느 날 산에 깊이 들어가서 나무를 하러 가셨는데 네. 하다 보니 해가 뉴욕 치다가 쑥 내려가는 바람에 깜깜해졌어. 예, 깜깜했어요. 돌아가실 수가 없어서 어디 이슬이라도 피해야지 하다가 집을 한 군데 갔는데 거기가 도깨비들이 나타나는 집이었던 거예요. 저런. 누워서 계신데 도깨비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혹부리 영감이 앉으셔가지고 뭐 했냐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노래를 막 부르니까 도깨비들이 막 하나씩 둘씩 들어오더니 갑자기 덩실덩실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혹부리 영감이 계속 노래를 부르는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걸 보더니 도깨비들이 감동해서 야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거 보니까
너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하고 달라. 너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아니에요. 허허 맞아. 그거 내가 뛰어갈래. 이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몸에 붙은 걸 떼어간다니까 안 됩니다 하는데도 허허 아까워서 그렇구나. 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금은을 많이 만들어준 다음에 바꾸겠다 그러면서 방망이로 혹을 톡 치니까 혹이 정말 똑 떨어졌어. 똑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는 날이 밝아서 혹을 들고 다 도깨비들은 가고 이 혹부리 영감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집으로 갔다. 산을 내려가서. 너무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예. 옆 마을에 사는 부자이면서도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이 네. 나도 그래야겠다. 그래서 가서 그 다음 날 똑같이 그 집에 가서 기다리는데 도깨비 지켜서. 도깨비들이 막 나타났죠. 노래를 막 부르니까 도깨비들이 막 심상치 않아. 분위기가 안 좋아. 너는 뭐냐? 제가 노래를 잘 부릅니다.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진짜냐?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 있냐? 너 거짓말을 하다니 하면서 네. 그렇게 혹이 좋으면 이 혹도 가져가라 하면서 어제 떼었던 혹을 다시 붙여줬다라는 네. 거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혹 때려갔다 혹 붙이고 혹 붙여서. 온다라는 말이 요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야. 네, 박수 한번 쳐요. 와. 선생님 잘 들었어요. 한마디 하세요. 진짜 아니 이 얘기를 또 우리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니까 더 재밌게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텐데 아마 더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맛깔나게 진짜 해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 혹부리 영감 얘기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배워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저 우리 최일구 앵디님도 있는데 나이 얘기하면 정말 안 되는데 제가 좀 훨씬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때는 책을 보면 잘 안 보이고요. 침침하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어디 다친 게 아닌데 괜히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보통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아나운서님은 안경 쓰셨는데 안경 네. 쓰실 때 제일 불편한 게 어떤 일이세요? 저는 이런 겨울이면 이제 안경에 김이 이제 서리는 김이 거. 서리니까 아.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역시 아나운서님은 아직 안경의 불편함을 잘 모르시는. 제가 아직 하수군요. 이게 진짜 고수들은 저 네. 같은 사람인데 네. 정말 이 자괴감이 생겨서 살고 싶지 않다 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 왜냐하면 정도로요? 안경 꼈을 때 안경을 끼다는데 어느 날 세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경을 벗고 세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 그쵸?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세수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리고 세상이 이상해 보여. 왠가 했더니 안경을 쓴 채로 물을 확 이래서 안경이 휘어지고 막 정신이 없고 갑자기 멍한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정말 눈이 좀 나쁜 정도가 아니라 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안경이 내 몸처럼 됐구나 하면서 눈 모모다라고 자괴감이 들 정도예요. 자,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쓰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눈을 가지고 있는 걸 장애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별것 아닌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큰 부담처럼 생각하고 어떤 일은 작고 어떤 일은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인데 혹부리 영감도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혹이 있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했죠. 예. 그리고 살려고 열심히 밥 먹고 살겠다고 산에 가서 나무 하는데 날은 어두워졌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에 무섭게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이게 바로 혹부리 영감이 담긴 핵심적인 겁니다. 그 혹부리 영감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는 옛날 이야기에는 안 나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는. 그러나 그 노래를 듣고 도깨비들이 다 감동했습니다. 다 감동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신기한 노래를 나도 듣고 싶다라고 했고 두 번째 나타난 부자 혹부리 영감이 노래를 불렀는데 네. 우린 도깨비들이 한 번 속았으니 또 안 속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속에 도깨비는 어수룩해요.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계속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나타난 영감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하면 노래를 부를 생각은 없고 그냥 빨리 혹대고 돈 벌 생각만 한 거죠. 첫 번째 있었던 진짜 가난하고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과 나만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혹부리 영감은 자신의 마음과 한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노래로 불렀을 겁니다. 진정성을 갖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0.8 정도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일만큼 꽉 차게 남들만큼 다 못해도 조금 덜 0.8만큼만 하고 최선을 다해도 잘 안 돼도 그 정도 하고 살면서 나머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0.2 정도의 부족한 부분은 노래를 부르며 승화시켜야 되겠다. 여기서 노래는 굳이 노래가 아니어도 어떤 삶이 됐건 즐거움이 됐건 그 무엇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내 삶은 괴로우냐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투영한 진정으로 기쁨과 마음의 깊은 삶이 담겨 있는 이야기로 불러내는 노래의 진정성. 우리 최일구 행진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진정성이 도깨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홀해서 그 노래를 듣고 싶다고 혹을 떼어갔던 거고. 1만큼 하지 말고 0.8만큼 좀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올해 아까 오프닝 할 때 결심이 두 가지라고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담배 좀 끊어보자는 거하고 네. 네. 두 번째 욕심 좀 덜 부리고 살겠다. 이게 새해 결심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딱 맞네요. 딱 네. 혹부리 영감이 깨달은 깊은 거를 우리 최일구 행진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라고. 금연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뭘 지켜봐요. 냄새 안 나죠? 담배 안 냄새. 나요, 안 나요. 전에는 제 옆에 앉으면 냄새 났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안 되는 게 많은데 안 될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옆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 그쵸. 아나운서님 뵈니까 오늘 너무나 이렇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잘하시고 울어요 잘 또. 그래, 또 감수성도 감성남이라서. 뛰어나시고. 정말 저도 네. 감수성이 뛰어나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됩니다. 안 되면 그걸 공연히 어떤 걸 남의 거를 가지려고 네. 내 혹을 떼고 금은보화를 가지려고 이 생각보다는 그 안 되는 부분만큼을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듣지 않지만 저 혼자 부르는 노래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나 혼자 즐거운 그 무엇으로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넣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네. 혹부리 영감 이야기의 핵심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자존감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 같기도 하고 혹부영감이 주는 네. 메시지에.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무기처럼 이무기도 이제 그 용이 그렇습니다. 되려면은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비우는 게 반드시 그래요. 필요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조연 아나운서 1인 4역을 했어. 네네. 이무기까지 했어. 아 정말 대단했죠. 네. 이무기가 그렇게 예쁜 소리를 내요? 요 나중에 이무기 하면 나중에는 좀 강한 이무기로 그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저희들이 또 유광수 교수님 책 받으실 분 6분을 저희들이 뽑아봤어요. 우리 2331번님께서 유 교수님 노안이지만 책 받고 싶습니다. 또 우리 2000번님 고전에 대한 남다른 해석 얼마나 재미있는지 헤어나오질 못해요. 네. 또 저 역시 사배단지 18년 더도 말골 대화가 통하는 이성과 노후를 즐길 복을 찾고자 합니다. 하시면서 1303번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0482번님 예전 오전 프로에서 청취하다 일구형 프로에서 보니 너무 좋네요. 오전에 그 송정혜 아나운서의 거기서 네, 하셨지. 좋은 사람들 그리고 9113번님께서 최일굴님 연기력 꾀꼬리 아나운서 연기력 너무 좋다. 또 3157번님 이 코너 좋은 코너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6분께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루 6권씩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야, 하루에 6권씩? 이번 주 금요일까지 네. 하루에 6권씩. 하루에 하루에 6권씩 계속 여섯 책을 선물을 계속 드린다고요? 해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30권?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 남는 것도 없겠네요 별로. 뭐 저는 언제나 별로 안 남아도 그 나머지를 웃음과 노래와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로 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교수님께서 복을 짓고 계신 거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이 어느 날 막 쏟아진다니까요. 금덩이 떨어지고 동자삼 떨어지고 예쁜 처자는 안 됩니다. 자 저는 일단 결혼했습니다. 앵디님 제가 세배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세뱃돈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그 복을 왜 받지 이러니? 갑자기. 아니 복을 지으시라는 거죠, 그렇게. 네네. 네. 자 오늘 설 때 교수님. 해요, 설 때.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진짜 재밌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아주 이야기도 재미있고 거기에 주는 메시지가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유광수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교통 정보를 좀 알아볼게요. 국도 상황입니다. 김혜란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자 유광수 교수님의 신청곡을 좀 듣겠습니다.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닌데 이 노래를 왜 신청했어요? 애창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못 부르고요. 예. 그러나 이제 마음속으로 늘 흥얼거리는 그런 유 마음입니다. 교수님 보고 부르라는 얘기 제가 한 건 아니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점심 먹고 찢어드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오실 땐 삿갓을 꼭 쓰고 도포하고. 그러겠습니다. 도포와 삿갓을 쓰고 오겠습니다. 조연 아나운서 이민정 아나운서도 고생했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광수 교수의 신청곡 부활 친구야 너는 아니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